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다운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는 정정당당 김종혁. 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이크 켜졌는데 우리 전 최고위원님께서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셔서 또 한번 웃고 시작을 합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정당당 저 혼자 또 너무 어땠죠? 죄송해요. 네, 약간 좀 의관을 정관하고 여러분 많이 다녀오셨나 봐요. 좀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인사를 이렇게 막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왜 좋냐고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좋고 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늘 힘있게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셈이시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길거리가 정말 너무 썰렁해요. 뭐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같지 않고 연말연시 같으면은 대부분 이제 서로도 인사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멈춰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12월 3일의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경제가 지금 그 환율이 지금 1,46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치솟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또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 수준이 저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야? 뭐 갑자기 멀쩡한 나라가 비상계엄을 해. 여러분도 아다시피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뭐 사변이라든가 그쵸. 그에 준하는 비상 위기 상황일 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을 뭐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사적인 헛소리일 거예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 맞은 느낌.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4분 5요를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 길거리에서 그 시위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추운데 그렇죠. 이 추운 날에 그분들은 아마 그런 선전선동들 마치 이것이 무슨 야당에게 경고를 하고 부정선거를 뭐 막기 위해서 했다는 식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거기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면서 그걸 애국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저는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 길거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에 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좀 서두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건 국내의 이슈이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계엄이 선포된 나라래라고 하면서 관광을 안 와요. 그렇죠. 우리가 계엄이라면은 뭐예요? 무장한 총든 군인들이 길거리에 서 있고 탱크가 학교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 진주하고 있고 언론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막혀 있고 정치 활동은 금지되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안보가 더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서 갑자기 남한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국이 너무 어지럽다? 와, 이거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저기 여행 못 가겠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혹은 다른 나라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정정이 혼란하다. 그러면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 안 가죠. 바이어들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우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뭐 조갑재 씨나 혹은 또 정규재 씨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우파시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우파인 분들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지 한번 가서 쳐보세요. 쳐보시면 평생을 우파로 살았던 분들, 보수로 살았던 분들이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코인팔이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이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마치 무슨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했다는 듯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어요. 정말
정말 벌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정말 좀 책임감을 갖고 보수 진영의 뭐 괴멸, 공멸을 막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처럼 깨어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진짜 더 단결해 주시고 더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용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가 계속해서 난립니다. 뭐 국회 싸움 나기 1초 전입니다. 뭐 국회가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이 진행될 경우에는 151표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가 채택되면은 이제 불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원식 그 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는 좀 확인을 했고 지금 속보가 또 뜬 것 같아요. 속보에서는 국민의힘 본회의장 입장에 탄핵 소추안 상정을 방해하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뭐 국회가 아수라장이다 뭐 이런 속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일단 하나하나씩 좀 전 최고위원님과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이 사단이 났던 가장 큰 이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한 데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네. 정말 무책임한 분이시죠. 무책임하다. 제가 보니까 이분도 역사책에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의 민주당이 요구했던 6개의 법안을 네. 부결시킨 거, 그러니까 제2로 다시 넘긴 거,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양곡법 같은 것은 사실은 쌀농사 권장법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올려놓은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 거부권 행사한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분들을 추천을 하셨어야 돼요.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요. 아니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르쇠 하겠다 이런 예, 내용이죠. 안 되는 거 알면서 그거를 협의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도 네.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물론 이것을 둘러싸고는 한 번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 연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막 낸 게 있지만 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돼. 그냥 국회에서 그 통과를 시켰으면 이걸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 지금 그동안에 청문회를 수없이 많이 거쳐서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청문회를 그 넘어온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상 없이 통과시켰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안 통과시킨다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이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은 한덕수 총리는 처음에는 이거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입장이 돌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두 분 다 이 국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윤석열 지키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탄핵을 덜 되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지금 그분들의 의사결정 중간에는 국민들의 민심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여야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빌미 제공은 야당이 했죠. 야당은 며칠까지 안 하면 탄핵할 거야 라고 이제 협박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한덕수 총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공언한 상태에서 자기가 탄핵되면 그다음에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또 넘어가고 이게 네.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고된 탄핵인데 이분은 지금 하는 거 보면 야, 나 빨리 탄핵시켜줘. 이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탄핵이 되었을 때 이 좀 머리 아프고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내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무총리 즉 지금 뭐 권한대행은 탄핵을 더 반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내가 그 계엄과 관련해서 이거 공범으로 몰릴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어야 당신도 살아. 그게 내란죄가 안 돼야지 당신도 내란죄와 연관됐다는 걸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어.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분이 그 야당이 탄핵하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그냥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명 모두가 완전체로 만들어서 이 심판을 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국가적인 어떤 혼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걸 안 하고 본인이 차라리 날 탄핵해줘.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을 임명을 해서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그래서 배신자라는 얘기 난 듣기 싫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어봤자 나한테 좋을 일 하나도 없어. 네. 뭐 이거 내가 뭐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해봤자 껍데기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내란죄에 계속 수사 관련해서 수사가 되면 네. 나도 계속 불려다닐 가능성도 있고 아예 나 다 때려칠래.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어제 저희가 박상수 변호사가 4시에 저희 이제 뉴스 엔진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 박상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관료의 생각이고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은 어쨌든 선출직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와. 그래서 뭐 합의가 되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러한 그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관료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무책임하다. 동일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우리가 보기에 한덕수 총리는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자리에 사표 쓰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라고 던지면서 막았어야 됐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어야 됐어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극적으로 아니 그러면 무슨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고 의원들이 온 다음에 거기서 목숨 걸고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대혼란 사태를 맞게 한 데 있어서 네. 적어도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좋아. 그건 관료였으니까 평생 관료로 이 정권 저 정권에서 눈치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분이니까 네. 그래 평생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갔다 치자. 그래도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집어 던진 겁니다. 집어 던지고 당장 또 이렇게 국회가 난리 법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또 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이제 그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면 이제 일관적입니다. 자 처음에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 계엄을 무효화하는 표결에 입장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그 다음 지금 이어지는 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에 대해서도 같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사건 지점마다 모두 친윤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친윤이라고 하는 이분들, 중진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어쨌든 일관적으로 지금 현재 민심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극우라고 하는 이제 보수의 양극단에 있는 분들만 바라보고 콘크리트 지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계속해서 들어요. 지금 이제 나라꼴이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헌정 질서 중단하는 그런 사태 아닙니까? 네. 그걸 무슨 뭐 그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느니 이런 역사적인 헛소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마당인데 결국은 아무도 법을 안 지켜요. 대통령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자행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국회도 보세요. 국회도 야 이거 151석이야 200석이야 도대체 탄핵하려면 각자가 야당은 151석이라고 그러고 여당은 200석이라고 그러고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모든 가치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된 그런 후진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탄핵을 하겠다라고 해서 탄핵의 사유로 5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 중에 3가지는 국무총리로서 하는 거. 일단 뭐 2가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준도 다르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국무총리일 때 잘못했다며 그런데 왜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시켜? 그럼 그거 시키면 안 됐었잖아요. 이런 것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탄핵 사안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네, 일단 뭐. 그래서 네. 뭐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총리로서 그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네. 이거는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마치 무슨 뭐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그 국무회의 소집해놓고서 5분도 안 돼갖고 혼자 뛰어내려가갖고 거길 발표를 해버리는 거를 물론 제대로 된 국무위원들이라면 총리라면 막았었어야죠. 막아서고 안 됩니다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 안 물리적으로라도. 했어요. 네, 네. 물리적으로라도 막았어야 네. 돼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당장 나 사표 냅니다라고 그 대통령과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건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총리가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완전히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에서 거기서 그 헌법재판관들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다. 네. 이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의 그 기준이 된다?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아유 너무 슬프다. 네. 너무 슬프죠. 네. 대통령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당, 야당, 헌법재판소, 대법원, 언론 어디 하나도 제대로 된 정신으로 얘기할 수 없는 정말로 아노미 현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가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지금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 1번 책임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 꼴로 만들어가는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가지 피의자로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나는 아무것도 그런 것과 상관없어. 나는 법 위의 존재야. 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자기들이 무슨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지금 친윤으로서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국가의 안정이라든가 헌법 체계의 계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계속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합쳐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왕좌왕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45년 해방 이후에 그리고 1948년에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4년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네. 이분들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분명히 정치학 교과서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계속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분노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얘기하세요. 뭐 자영업 지금 다 죽어 나갑니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또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해산하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에 들어닥친 너무나도 큰 위기 그리고 너무나도 좀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 보고 싶으시대요. 이게 무슨 뭐 한 사람이 이것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건 결국 국민들이 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받드는 정치인이 그것을 앞장서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쳐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일궈놓은 나라입니까? 아, 그럼요. 그동안에 정말로 그 36년 동안의 일제치하, 그 지긋지긋한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물론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 1948년도에 저희가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앞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나라인데 지금 그래서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무슨 문화적으로도 우리 K 컬처, K 팝, K 드라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를 이 꼴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용서하지 못하겠고 이재명 대표도 용서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한덕수, 권성동 이런 분들도 다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댓글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가결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또 권한 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민주당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도 탄핵 이거 하겠죠.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아유, 한숨만 나오죠. 이게 지금 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파국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좀 해결해 나갔어야 됐어요. 그렇죠. 뭐 민주당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뭐 이재명 대표의 일당으로 그렇게 뭐 아버지 당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이 난리가 났어도 35%뭐 이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석연치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네. 뭐 절대로 50%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그 국민들을 위한다. 우리가 나라 그다음에 헌법 질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사실은 보수가 그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체제의 안정성을 이끌어 나가는 힘 그런 것이 보수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여주는 보수는 전혀 아무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